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래저래 잡다한 지식과 추억과 볼거리를 저와 단 둘이 가볍고 즐겁게 공유하는 시간 이작공 방송의 이든얀입니다. 오늘 공유할 내용은요, 바로 대한민국 안에서의 이 랩이라는 장르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일단 이 대한민국 안에서의 이 랩이라는 장르를 논하려면 필히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라는 노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죠. 난 알아요 이전에도 간혹 이 랩에 대한 시도가 있긴 했지만 그 당시 대중들에게는 이게 랩인지 나레이션인지 뚜렷하게 어필되지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있었던지라 사람들에게 그다지 신경을 쓰이게 할 만한 장르 자체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러던 중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난 알아요라는 노래를 내면서 이 랩이라는 노래 장르가 있다. 그리고 이 노래에는 랩이라는 장르가 섞여 있다. 라고 이제 대중들에게 이 랩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이제 크게 어필된 바가 있었죠. 아무튼 이렇게 일단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일단 신인들의 데뷔곡을 평가해주는 TV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랩 특유의 리듬을 섞은 헤비메탈 멜로디 바탕의 댄스 음악인 난 알아요라는 노래를 선보이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당시 판정단의 낮은 점수와 별로라는 호평으로 이들의 데뷔 무대는 세상에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그룹의 노래와 춤이 현재 K-팝에 미치는 어마어마한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나중에 판정하신 분도 나중에 고백을 하시긴 했는데 그 당시 TV 프로그램 컨셉 자체가 신인들한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참 대단한 그룹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난 알아요는 당시 한국 가요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 이런 랩 리듬의 음악적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분들과 다른 게 있었다면 좀 더 빠른 비트와 좀 더 잘 들리는 가사의 전달력, 그리고 당시 가수들만의 전형적인 맞춤 무대 복장이 아닌 좀 편안하고 신선한 거리 복장으로 감히 이제 대한민국 무대에서 여유롭게 미소를 띠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던 부분이었는데요. 90년대 초반 당시 10대들에게는 엄숙하고 품위있게 진행되는 어른스러운 분위기의 한국 가요 무대 속에서 자신들 또래 형 또는 오빠가 다소 편안한 복장으로 이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자신들만의 음악과 몸짓을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 당시 10대들의 개성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이 그룹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했죠. 당시까지만 해도 트로트나 포크 아니면은 일반적인 유로비트 댄스 음악들로 균형을 이루던 대한민국 음악계 역시 이 그룹을 시작으로 아주 큰 전환점을 맞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 당시 랩은 솔직히 랩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이 랩의 기본인 리듬과 이 라임이라는 부분 때문인데요.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의 랩에는 랩 특유의 독특한 리듬은 있었지만 이 라임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랩 얘기를 할 때 이 라임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면 라임? 그게 뭐죠? 쌀국수 찍어 먹을 때 짜먹는 그건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이 라임은 일정한 자리에 같은 소리를 규칙적으로 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끝날 때마다 끝나는 쪽 말소리가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나지 읽지도 않았지 만같지 맞지 달콤한 연인같이 하나 되는 우릴 봤지 이런 것처럼요. 물론 이 규칙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90년도 초반 세상이 지금처럼 인터넷이 이렇게 보급화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으면은 무조건 좀 아날로그적으로 좀 찾아봤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책방이나 도서관 이런 데서 힙합에 대한 책이 있어야지 다행이지 그마저도 그분들이 이런 걸 안 사놓으시면은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힙합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나 그 부분을 좀 아시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곤 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나마도 뭐 당시 대한민국에 힙합을 알면 뭐 얼마나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뭐 그 당시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질 좋은 뭐 다량의 지식 습득을 하기란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또 하나,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만의 문화가 있죠. 뭐 그 부분에 이제 정통 힙합이랍시고 무언가가 다짜고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아마 대중들로 하여금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뭐 우리가 처음부터 쌀국수에 고수를 먹기 힘든 것처럼요. 뭐 이것도 랩을 하나 예를 들자면, 아니 뭐 자꾸 하게 되네요 이거 참. 자 뭐 저기 판돌리는 아저씨, just pass me the MRC, 나는야 구라 한국인 MC, 저기 쓰러지는 아가씨 라는 이 랩 가사를 만약에 90년대 초반에 불렀다면 아마 갑자기 노래하다가 뜬금없이 아가씨 얘기는 왜 튀어나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리듬에 라임을 맞추는 랩의 재미 중에 하나가 이런 라임을 맞추다가 나오는 이런 엉뚱함 같은 것들인데, 물론 이런 것들도 이해를 못했겠죠. 뭐 이러니 당시 생소한 랩에 대한 부분을 대중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적용시키고자 이 라임에 대한 부분을 일부러 배제시킨 건 아닐까, 뭐 이런 추측은 좀 듭니다. 뭐 공식적으로 서태지 씨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진 않긴 했지만 저는 아마 뭐 이렇거나 이렇지 않았을까, 뭐 이런 두 가지 추측을 아마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어쨌든 그 살짝 그 대한민국적인 요소를 섞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힙합 덕분에 힙합이라는 말과 문화 자체가 좀 대한민국의 급속도로 좀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뭐 이제 좀 그나마 힙합에 대한 정보나 지식들이 좀 다소 얻기가 좀 쉬워졌을 때쯤에 이제 이거 이제 인기가 된다 라는 이제 음악계 분들의 활동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이런 식의 랩 리듬을 가미한 댄스 음악들이 마구마구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서태지 씨는 그나마 이제 라임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끼워 맞춘 2집을 발매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대중들은 이미 서태지 씨가 가사에 라임을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따위는 논의될 만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와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신드롬이었으니까요. 뭐 요즘처럼 우리나라 대중가요 가수의 앨범감 변화에 따른 그런 비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해외 가수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말이죠. 뭐 아무튼 그렇게 랩과 힙합은 그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로 인해서 대중들에게 문화적 이상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지만 이 랩이라는 장르가 대중적으로 교육적인 부분으로까지는 자리를 잡지 못했던 터라 뭐 나는 힙합퍼야, 나는 래퍼야, 뭐 뭐 이러면서 우스꽝스럽게 따라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실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이 랩에 대한 지식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이 랩에 대한 지식을 좀 전파하고자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는 랩이 아니다 라고 이제 어그로를 끌면서 공중파 TV 한 연예 소식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네, JYP 박진영 씨였습니다. 일단 서태지와 아이들의 1집 타이틀곡인 난 알아요에 나오는 랩은 랩이 아니다. 랩은 라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봐라 없지 않느냐 라는 이제 당시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용기를 발휘하십니다. 뭐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당시 거의 신과 맞먹을 정도의 서태지에 대한 충성심으로 다져진 대중들의 귀를 열기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되려 이제 박진영 씨는 뭐 너나 잘해라 뭐 이런 식의 엄청난 항의를 받았죠. 뭐 요즘 같은 시대라면 악성 댓글에 시달리겠지만 뭐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던 시절이라 뭐 전화로 막 당시 매니저먼트사에 뭐 엄청난 욕설이 섞인 이제 항의 전화가 끊이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리고 대중들뿐만 아니라 같은 음악계 종사자분들까지도 이 박진영 씨의 용기에 그다지 힘을 실어주지는 않으셨는데요.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뭐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은 게 뭐냐면 이 박진영 씨의 말을 고지 듣지 않았던 이 대중들과 대한민국 음악계에서는 이 이후로도 이런 식의 라임을 맞추지 않는 대한민국식 랩 음악을 몇 년 동안이나 쭉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런 이 당시 대한민국식 랩은 지금까지도 우스갯거리로 종종 회자되곤 하죠.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정통 힙합을 전파하고자 수많은 래퍼들이 달려들었긴 했었는데 말이죠. 당시 대중들의 귀를 사로잡지 못하고
이들은 도리어 전부 다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서태지 씨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뭐 무조건적인 정통만 고집하다가 패배해버리느니 어느 정도 적정한 비율을 섞어서 대중들에게 이제 효과적으로 그나마 랩과 힙합이라는 이 낯선 문화를 대중들한테 이제 각인시켰단 말이죠. 나중에 94년에 데뷔해서 한창 악동으로 명성을 날리던 DJ DOC도 나도 힙합이라는 장르를 하고 있어 라면 이제 앨범 중간중간에 이런 래퍼적인 부분을 어필하려고 이제 노력한 부분이 많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런 부분보다는 같은 앨범에 수록된 다른 댄스 타이틀곡이나 뭐 재미있는 노래들이 더 엄청나게 히트를 치는 바람에 이제 래퍼로서의 명성보다는 이제 그냥 악동 댄스 가수로서의 명성이 더 자자했었습니다. 뭐 이렇듯 랩 뮤직은 다른 댄스 가수 노래에 감초 같은 역할로 이제 잠깐 추임새 같은 용도로만 쓰였지 그 혼자만의 장르로는 다른 장르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편견을 깨기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여러 뮤지션들의 수많은 시도 중에서 비로소 제대로 된 랩이라는 장르를 이제 대중들한테 폭발적으로 제대로 각인시킨 장본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조피디입니다. 아마 90년생 이후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당시 상황을. 그 1998년 그 시대에 이제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었던 PC통신에 조피디 씨가 자기 혼자 만든 노래인 이 조피디 룰스와 그리고 브레이크 프리라는 노래를 올렸는데요. 이 두 곡을 처음 듣는 당시 10대, 20대들에게는 정말이지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가수가 염색을 좀만 현란하게 하거나 노래에 조금만 안 좋은 가사를 집어넣어도 방송 제재를 바로 가할 정도로 엄청 보수적인 시대적 배경이 있었는데 이게 뭐 랩에다가 마구 쌍욕을 막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단어끼리 뭉쳐서 그것도 라임을 맞춰서 하나의 문장을 제대로 만들어버리는 이 랩메이킹 실력이 정말 대단했었거든요.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던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한국어라는 말 자체가 이 라임을 맞춰서 3, 4분짜리 랩을 만든다는 것이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서태지보다 먼저 활동을 몇 년 전부터 했었던 가수 현진영 씨도 아마 자기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한국어는 랩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언어였다 뭐 이런 부분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당시 조피디의 랩은 이 기발한 라임을 듣는 재미가 있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욕은 자극적이면서 속이 후련했었죠. 그렇게 PC통신상 신드롬을 일으킨 조피디는 당시 재학 중인 버클리 음대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제 1인 기획사인 스타덤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99년 1월에 PC통신에 올린 노래들과 이제 신규 곡들을 첨부한 이제 1집 정규 앨범을 발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미 PC통신에서 MP3로 들을 만큼 들은 이제 조피디의 노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음반은 50만 장 이상을 팔아치우면서 대히트를 칩니다. 심지어 이 노래는 대한민국 최초로 19세 미만 청취 불가라는 빨간 딱지가 붙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뭐 정확히 이때부터였습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어디선가 막 욕을 섞은 랩들이 막 대한민국에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인분들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활동을 해오던 가수분들까지 막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막 욕을 섞은 노래와 이제 랩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참 보면서 야 이게 이래서 처음이 힘든 거지 처음 시작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참 쉽구나 라는 말을 좀 다시 한번 공감하던 당시였습니다. 뭐 아무튼 그 이후로 뭐 드렁큰 타이거, 거리의 시인들 등등 이제 각자 개성 있는 래퍼들의 활동이 좀 활발해졌었고 드렁큰 타이거 경우에는 1995년도에 이제 당당히 정통 힙합을 이제 내세우면서 이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이제 대한민국을 부시러 왔다가 도리어 이제 부서져서 이제 패배를 해본 경험이 있는 타이거 JK가 이제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성공하겠다는 전략과 다짐으로 DJ 샤인과 함께 손을 잡고 나가서 상당한 성공을 거둡니다. 뭐 그 이후로 많은 래퍼들의 활동과 성공이 있었고 이제 요새는 랩을 소재로 하는 예능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나올 정도로 이제는 점점 더 엄청난 기량을 선보이는 래퍼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뭐 이런 래퍼들의 활동이 좀 더 이제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점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가셔야죠.
오늘 이 대한민국 안에서의 랩에 대한 발전 이 부분 내용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제 방송에서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좋아요 클릭 또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